자, 4기 폐암 치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어제 알던 지식이 오늘은 옛날 얘기가 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치료 지침이라는 것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해서 진화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바로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에서 내놓은 최신 리빙 가이드라인인데요. 특히 유전자 변이가 없는 4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이 매일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고민 아닐까요? 특정 드라이버 변이가 없는 4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이 딱 오셨을 때 정말 수많은 치료 옵션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중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즉 첫 단추를 어떻게 꿰야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바로 이 가이드라인이 그 복잡한 길 위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여기서 리빙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뭘까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침서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암 치료 분야는요, 거의 매달 새로운 임상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몇 년 전에 만든 지침서는 금방 박물관 유물이 되어버리죠. 리빙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런 엄청난 속도에 발맞추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항상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길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입니다. 먼저 리빙 가이드라인이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이오마커죠. PD-L1 발현율에 따라 치료 전략이 어떻게 쫙 갈라지는지, 또 1차 치료가 끝난 후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죠. 면역항암제 반응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바로 PD-L1 발현율이 50% 이상으로 아주 높은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비편평세 포함일 때 과연 어떤 치료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이 표가 핵심입니다. PD-L1 발현율이 50%가 넘는 환자에게 ASCO가 내놓은 최우선 권고, 정말 명확하죠?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바로 면역관문 억제제 ICI 단독요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거냐면요. 독한 항암 치료 없이 오직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만으로 암과 싸우게 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항암 치료 없이 가보라고 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이 숫자 31.9%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키노024 연구에서 펜브롤리주맙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이에요. 5년 뒤에도 10명 중 3명 이상이 생존해 계신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치거든요. 바로 이 데이터가 폐암 치료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가이드라인이 모든 환자에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죠. 실제 임상 현장은 훨씬 복잡하니까요. 이 문구가 바로 그 현실을 이야기해줍니다. PD-L1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종양이 너무 커서 당장 위험하거나 면역 치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럴 땐 처음부터 항암화학 요법을 같이 써서 빠르게 종양 사이즈를 줄이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조언인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PD-L1 발현이 높지는 않지만 1%에서 49% 사이로 어쨌든 양성인 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치료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서는 답이 확 바뀝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병용요법이에요. 면역항암제 혼자가 아니라 전통적인 항암화학 요법과 면역항암제를 처음부터 같이 쓰는 거죠. 이게 이 환자군에서는 표준 치료로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지는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키노트 189 연구 결과인데요. 보세요. 항암화학 요법만 썼을 때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1.1개월, 약 1년이었는데 여기에 펜브롤리주맙을 추가했더니 21.8개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압도적인 차이, 이게 바로 병용요법을 이 그룹의 골든 스탠다드로 만든 결정적인 증거죠. 물론 표준 치료 말고도 다른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테졸리주맙 기반 요법이나 니볼루맙과 이필리모맙을 쓰는 다양한 조합들이 조건부 옵션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임상적인 지혜는 맨 마지막 항목입니다. 환자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강력한 병용요법을 견디기 어렵다.
이럴 땐 펜브롤리주맙 단독요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연성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PD-L1 발현이 1% 미만, 사실상 음성인 환자분들입니다. 면역항암제가 작용할 표적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치료 전략 짜기가 가장 어려운 그룹이죠. 네, 예상하셨겠지만 이 그룹에서는 강력한 권고는 없습니다. 전부 조건부 권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PD-L1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병용요법이 여전히 항암 단독요법보다 생존 이점을 보인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펜브롤리주맙 병용이든 니볼루맙 이필리모맙 병용이든 모두 생존 기간을 수개월 이상 뚜렷하게 늘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체크메이트 9LA 전략에 대한 코멘트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면역항암제, 니볼루맙과 이필리모맙으로 면역 반응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항암 화홍요법은 딱 2사이클로 짧게 끝내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지속적인 장기적 이점을 보였다는 거예요. PD-L1 음성이라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장기 생존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옵션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1차 치료 전략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이 다시 진행된다면 그 다음엔 어떤 카드를 써야 할까요? 이제 2차 치료 권고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치료의 선택은 아주 명쾌하고 논리적입니다. 기본 원칙은 전에 안 썼던 약을 쓴다 이거죠. 만약 1차 치료로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을 썼다면 2차에서는 당연히 표준항암화학요법을 써야겠죠. 반대로 1차에서 이미 항암화학요법과 면역항암제를 다 썼다면요. 그때는 아직 쓰지 않은 다른 계열의 항암제, 예를 들어 도세탁셀 기반요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리빙 가이드라인이라는 개념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보네시맙 같은 새로운 이중 특이항체나 혁신적인 병용요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1년, 아니 6개월 뒤에 이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될 때 오늘 우리가 본 이 치료 결정 흐름도가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폐암 정복을 향한 이 진화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